안녕하세요. 따끈따끈 떡집 라디오의 진행자 진희입니다. 오늘도 가슴 아프면서 기막힌 사연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다들 이 영상을 어떤 상황에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설거지하면서, 음식하면서, 운동하면서 아니면 그냥 편하게 집에서 듣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럼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강원도 원주에서 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곧 예순을 앞둔 사람입니다. 저는 20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혼녀라고 하면 편견 가득한 시선들을 견뎌야 하는데 20년 전에는 오죽했을까요? 당시의 상처는 정말 크고 깊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한 그 사람을 저는 오랫동안 원망했고 제 인생에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존재로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에겐 하나뿐인 외동딸이 있습니다. 이제 30살이 된 딸은 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와는 가끔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사실조차도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제 딸이기에 아빠라는 인연까지 끊게 하고 싶진 않아 모른 척 눈 감아줬습니다. 얼마 전 딸을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전 남편이 올 초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더 이상은 손쓸 방법이 없어서 이미 병원에서 호스피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이 여자, 저 여자, 참 많은 여자들을 항상 곁에 두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늙고 병드니 곁에서 돌봐줄 가족도 챙겨줄 사람도 없나 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인데 그래도 한때 제 남편이었고 지금도 제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론 마지막 길을 혼자 맞이한다니 인간적으로 연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딸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를 한 번만 만나줘.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하던 딸의 목소리에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남자, 그렇게 제 곁을 떠났어도 딸에게는 나름대로 아버지의 도리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생활비와 양육비 한 번 밀린 적 없고 딸의 대학교 등록금과 용돈까지 모두 챙겨줬었어요. 어려울 때는 투잡에 쓰리잡까지 해가면서 양육비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딸은 그런 아버지가 혼자 남겨진 게 불쌍하게 느껴지는지 계속해서 제 앞에서 전 남편의 말기암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보이네요. 제가 딸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여집니다. 저는 20년 전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거든요. 아마 평생 그 상처는 아물지 못하겠지요. 그렇기에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앞에 서면 저는 제 감정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이라도 만나서 지난 원망은 차치하고 인간적인 인사를 나누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지금 딸의 바람과 제 감정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전 남편을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정답이 없는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라디오를 빌려 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정말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안 좋게 헤어진 전 남편이더라도 딸의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의 마지막이라니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내 딸의 아버지로서 도리를 다했던 사람이니 마지막 인사 정도는 나눌 것 같습니다. 전 남편 분명히 후회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지난날 후회에 대한 사과를 받으면 사연자분의 마음의 짐도 훨씬 덜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한때 깊게 들어왔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사연은 병윤님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윤입니다. 방금 사연은 듣는 제 마음이 참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이번 사연도 조금 무거운 사연인데요. 참 이게 좋은 일인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마냥 좋을 수는 없는 사정이라 바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26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라디오에 제 사연을 털어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억장이 무너져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얼마 전 아들이 저와 남편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상대가 10살 연상이라는 말에
처음엔 그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저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아들의 진로 때문에 몇 차례 상담을 받으러 학교에 갔었고, 그때 얼굴을 마주했던 바로 그 선생님입니다. 그분께서는 초임교사셨는데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아서 신기하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이었지요. 당시엔 그저 아들의 미래를 걱정해주던 예쁘장한 여교사였는데 세월이 흘러 지금 제 아들의 여자친구가 결혼 상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아들은 군대에서 제대한 뒤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벌써 2년 가까이 교제를 이어왔다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이제는 당당히 결혼을 선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겨우 26인데 그보다 10살이나 많은, 게다가 학창시절 스승이었던 사람과 결혼을 한다니요. 저희 아들은 교대를 나와 올해 처음 학교에 부임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교대를 간다고 해서 의아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고2 때 담임 선생님의 영향이었나 봅니다. 저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너 지금은 그 여자가 좋아도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다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향해 편견을 버려라. 사랑은 나이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당한 눈빛을 보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들의 마음을 꺾을 수 없겠구나 싶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남편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와는 반대 입장입니다. 이미 아들이 그렇게 마음을 굳혔는데 무슨 소리냐? 여자 나이도 있고 더 늦기 전에 차라리 결혼을 빨리 시키는 게 낫다. 솔직히 나이만 빼고 보면 우리 아들이 미치고 가는 거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10살이 차이가 나는데 나이를 빼고 본다니요. 저는 남편이 아들을 말려주길 바랐는데 오히려 네가 너무 고집을 부린다고 저를 나무라기만 합니다. 아들은 이미 여자 집에 인사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안에 우리 집에도 인사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아들은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혼식에도 안 오셔도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저는 매일 밤 눈물이 납니다. 아들의 인생을 응원해줘야 할 엄마의 자리에서 도저히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아들이 예전 담임 선생님과 부부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댁과 저희 집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주변에서는 또 뭐라고 할지 안 봐도 뻔합니다. 아들과 사이가 틀어지더라도 끝까지 반대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픈데 아들은 저를 너무 멀리 달려가 버린 것 같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제 얘기를 누군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 내어 보냅니다. 하하, 참 어렵네요. 그런데 아드님과 그 상대방 모두 성인이니까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 사연은 결국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네요. 사연자분 마음에 천불나는 건 이해하지만 결국 결혼시켜야지 어쩌겠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완고한데 결혼 말려보겠다고 아들 잃을 판인데 지금 사람들 시선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의 행복이 먼저입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온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진짜 좀 충격적이네요. 떡집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넘은 가정주부입니다. 지금 제 마음은 정말 산산조각이 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희 아주버님, 그러니까 남편의 형님이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아주버님이 게이였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믿기시나요? 저는 아직도 현실 같지가 않습니다. 아주버님이 동성애 어플을 통해 몰래 사람들을 만나왔고 그 사실이 결국 들켜 형님한테까지 알려지면서 결혼 생활이 끝나버린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결혼 이후에도 계속 그런 생활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아주버님께서는 결혼한 지 몇 년 안 되셨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결혼을 하셨어요. 심지어 아주버님 내에는 어린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면 지금도 제 속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형님이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정작 저를 더 무너뜨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남편과 시댁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만 몰랐던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나한테 숨길 수 있어? 부부끼리 이런 중요한 일을 어떻게 감출 수 있냐고. 그런데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그걸 왜 너한테 얘기해야 하냐? 네가 알면 뭐가 달라지냐라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 순간 차라리 귀를 막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더 마음이 뒤엉키는 건 아주버님이 그동안 저희 아들을 얼마나 예뻐했는지를 생각할 때입니다. 아이 돌잔치부터 시작해서 늘 먼저 챙겨주시고 생일이면 꼭 선물 안겨주시고 아들을 안고 웃던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주버님의 또 다른 삶을 알게 되니 그 따뜻했던 기억들마저 흔들려 버렸습니다. 지금 제 속마음을 차마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댁은 이 일로 발칵 뒤집혀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최대한 조용히 덮으려 합니다. 체면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아마 아주버님도 그놈의 남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성향을 숨기고 멀쩡한 여자를 데려와 인생을 망쳐버린 거겠죠. 저는 이 일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충격이고 너무 화가 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앞으로 아주버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집안의 형님으로 존중해야 할지 아니면 가족을 기만한 사람으로만 봐야 할지 제 마음은 여전히 소용돌이칩니다.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제 속마음을 토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에 대한 배신감, 시댁에 대한 분노, 아주버님에 대한 충격, 그 모든 감정 속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형님은 시댁 연락은커녕 사이가 좋았던 제 연락도 끊고 어린 쌍둥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집안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앞으로 아주버님을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 감정이 조금은 가라앉을까요? 아니면 저는 끝내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세상에 너무 충격적인 사연인데 남편분이랑 시댁이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숨기고 있었다는 게 더욱 배신감에 치를 떨게 합니다. 그 형님의 인생은 어쩌나요? 그러게요. 어후, 너무 충격인데요. 아주버님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형님과 그 쌍둥이 딸, 그리고 형님네 가족까지 참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게 되겠네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도 있겠어요? 아마 그 형님께서는 마음이 추슬러지는 대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연 3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들은 마냥 재밌게 들을 수만은 없는 사연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주변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사연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 앞으로도 저희 떡집 라디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